소리 없이 잔잔했던 내 맘 넘어 심연 위엔 불안한 낯의 풍랑이로 아른아른 거리다. 태양마저 밀어낸 파도, 검붉게 색이 변한 오묘한 물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바다의 표정, 막연하게 선 채로 배서운 내일 아래 짓밟혀 La tempesta 맹렬하게 La tempesta 몰아치네 내 숨결을 옥죄듯 더 거세진 붉은 폭풍 어디선가 날카롭게 불꽃이 번져 일렁이듯 춤을 추며 잔호를 이뤄 넘실넘실거리다. 탁해지는 세상의 채도 덧없이 하나둘씩 무너진 도시는 그대 앞에 호련히 선 내 맘과 같이 날선 바람과 불로 결국 내 전부를 입쓴데도 La tempesta 맹렬하게 La tempesta 몰아치네 내 숨결을 옥죄듯 더 거세진 붉은 폭풍 거세진 붉은 폭풍 내 모든 걸 삼키고 폐허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제61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오늘 오전에 거행이 됐습니다. 네, 기념식에는 4.19 혁명 관련 단체장과 당시 시위에 참여한 학교의 후배 학생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헌화와 분황을 했습니다. 네. 벌써 61주년이나 됐네요. 아, 그러게요. 요즘에 미얀마 사태 보면 저희 진짜 선배님들이 정말 큰 일을 해내셨다는 생각이 정말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프리초대석에서 미얀마 이야기 다뤄드릴 텐데 또 그때 또 이야기 나눠보죠. 네. 오늘 신청곡은 켈리씨님께서 신청하신 라포엠의 라 템페스타, 이 팬텀싱어의 우승팀이라고 하네요. 네. 그 이세희님이 자기 신청곡 안 틀어주신다고 약간 삐지신 것 같은데 목요일 날 네. 냉면. 25도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저희가 세이브해놨습니다. 네, 조금 화를 화를 가라앉히시고 네. 기다려주세요. 아까 박수빈님이 본인 오늘 생일이시래요. 오! 축하드립니다. 자, 노래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네. 아 오늘 이 생일 축하하고 노래를 틀었어야 되나요? 아, 예. 그러게요. 강민승님은 그저께 토요일 제 동생 생일이셨대요. 아, 네. 오. 이 4월에 생일들이 많으시네요. 오, 정말 좋을 때 태어나셨어요. 네. 아, 딸기 케이크하고 미역국 잡채를 드셨다고 하네요. 맛있겠다. 네. 아, 빌로바 TV님은 취향이래요. 아, 고맙습니다. 카이로스님은 지금 치킨 먹으러 가셨고요. 네. 이사나님이 가죽 공방을 회사에서 가셨다고요? 나뭇잎 모양 60개 칠하는데 모양 꾸미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60개도 좀 힘들 것 같네요. 아, 다우위주님 안녕하세요. 연두. 네. 이름표가 잘 안 보이신다는데요? 네. 햇빛이? 네. 예. 제가 각도를 맞췄습니다. 이거 다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답답해 하시거든요. 네. 이정식님이 제 방송만 보다가 처음 라이브로 들어오셨다고. 환영합니다. 제일 반가워하는. 예, 실시간 접속자 저희가 제일 좋아해요. 네. 네, 카이로스님 치맥 드시면서도 채팅을 놓치지 않으시고 계세요. 자, 계속해서 300분 넘는 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가이버님이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하셨어요. 백가이버님 반갑습니다. 백가이버. 예.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 네, 오늘 프리초대석에는 경제팀의 이유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작년 10월 이후에 네. 정말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잘 오셨습니다. 지내셨어요? 네. 저는 그 사이에 인사가 나가지고 네. 그때는 사회부였는데 음. 지금 경제부로 옮겼습니다. 네. 네. 뭔가 오늘 좀 청초해지셨네요. 네. 제가 좀 사회부 벗어나면서 좀 이미지가 많이 개선됐다는 평을 많이 들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네. 사회부에서 경제팀으로 가면 이미지가 개선됐나요? 조금 더 사람이 지적이고 아. 이렇게 좀 야생적인 면이 조금 많이 줄어든다고. 네. 태풍을 쫓아다니다가 이제 그쵸, 다른 그쵸. 걸 쫓아다니니까 지금은 훨씬 이제 조금 막 우리나라의 경제를 걱정하며. 네. 어마어마한 또 엄청난 취재를 하셨거든요. 예. 저는 미얀마 상황이 사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약간 좀 근원적인 질문? 미얀마 군부는 지금 어떻게 이걸 다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보도여서 굉장히 좀 관심이 갔거든요. 어떻게 취재를 하게 되신 거죠? 제가 3월 말에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그때 한 2주 동안 계속 집 안에서 이제 회사 내근 업무만 재택근무하면서 이제 있다가 그 당시에 문제가 불거진 게 포스코의 미얀마 사업이었어요. 포스코가 이제 미얀마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강판이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되게 많은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단순한 수익 사업에 그치지 않고 군부의 돈줄 역할을 한다는 그 미얀마 시민사회에 좀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 UN 보고서 그리고 엠네스티 보고서 같은 것들을 들여다봤고요. 그걸 살펴봤더니 포스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노그룹 그리고 태평양물산 이런 기업들이 이제 MEHL이라고 제양군인복지회라고 하는데 그 미얀마 군부의 군인들의 일의 복지를 위해 수익 사업을 하는 MEHL과 합작 기업을 만들어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MEHL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단지에서 많은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미얀마 시민단체도 이제 포스코가 군부의 자금줄이었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외교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을 했거든요. 네,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경우인데 그렇죠. 사실 네. 보통은 이런 경우 이제 기업 차원에서 충분히 홍보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정정 보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이례적으로 외교부가 나섰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거기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우리 이제 국민들의 안전 문제랑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교부에서 나서서 설명을 했는데 좀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미얀마에서 포스코가 하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인 이제 가스전 사업. 이 경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영업이익이 한 65%를 차지하는 아주 큰 사업이고요. 사실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자랑스러워했던 이제 자원 독립 같은 그런 사업이었는데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군부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쿠데타 이후에 이제 수익금을 지불하는 곳이 원래 정부기 때문에 그 돈을 받는 곳이 그 아웅산 수치 정부가 아니라 이제 군부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얀마 가스전 사업 비판하는 것은 좀 억울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미얀마 양곤에서 호텔을 지어서 이제 임차료를 지급을 해요. 근데 임차료를 지급하는 곳이 미얀마 군부입니다. 왜냐면은 그 호텔 땅이 군부 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 180만 불을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해명을 하기를 미얀마 예산법에 의거해 이 돈을 군부에 주는 건 맞는데 이 모든 미얀마의 정부 부처들은 들어오는 임차료 수익을 중앙 정부로 보내야 한다. 고로 군부 수익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지불을 유예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지금 당장 가고 있는 돈이 아니다. 없다. 지금 유예하고 있다. 미루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MEHL이라는 기업하고 합작 기업을 만들어서 그 강판 지붕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해요. 이제 지붕 재료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7년에 진출을 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한창 미얀마 군부 정권이 이제 활동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미얀마 법에 따라서 미얀마 현지 기업하고 합작 기업을 만들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대신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배당도 중단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협력 관계를 끊을 예정이다. 실제로 그 포스코 강판은 어젠가 그젠가 그 MEHL의 지분을 이제 매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에도 지분을 다 처분했다. MEHL하고 합작기업 만들었지만 지분을 다 처분한 상태다라고 해명을 했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던 중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해명 내용이 다 사실에 맞던가요? 어떤가요? 이게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조금 더 기존에 이제 들었던 해명과 좀 다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일종의 팩트 체킹을 하는 차원에서 좀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댓글로도 좀 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네. 저희가 일단 어떤 내용이 먼저 들어가 있는지 영상을 좀 보고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작은 카르텔 지도입니다. 미얀마 시민단체가 만들었습니다. 군부와 군부 소유 기업, 그리고 협력 기업들 가운데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에서 휴외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영석유 기업 MOGE와 합작했습니다. 포스코는 수익금의 15%를 MOGE에 배당합니다. 2018년 포스코가 MOGE에 준 배당금은 1억 9,400만 달러,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이 돈이 바로 군부의 자금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선 원래 국영기업과 합작해야 가스전 사업을 할 수 있다. 배당금은 민주정부 시절에도 지급했다. 지금 와서 군부 자금줄이라고 비난하는 건 지나치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영석유기업 MOGE는 1962년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국영화했습니다. 군부는 1988년 민주항쟁을 유혈 진압한 뒤 해외 합작 가스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포스코가 사업에 뛰어든 것도 역시 2000년대 초반 군부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애초부터 군부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했던 사업입니다. 전부 다 사실은 군부 독재 시절에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들이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까지도 그 MOG의 사장, 이렇게 최고 경영 책임자는 군부 시절에 임명했던 사람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 있었다, 운영이 되어 왔었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네, 김영삼님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예전 대우 인터내셔널의 전신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정보도 네. 언급해 주셨네요. 네,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예. 네. 많은 분들이 포스코 관련해서 지금 분노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미얀마 군부의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우리나라 기업이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해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해외 진출을 많이 한다는 거는 다들 어느 정도 알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나라 정부라든지 그 나라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사실 잘 몰랐고요. 비록 제가 지금 산업 담당이고 여기 기업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미얀마 일을 알아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도 좀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사실 수익 사업이 이뿐만은 아니고 아까 해명에도 언급이 됐지만 포스코가 땅을 빌린 이제 호텔 부지에 관한 것도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짧게 영상 한번 보고 얘기 다시 나누실게요.
2017년 9월 문을 연 미얀마 양곤 롯데호텔. 롯데의 지분은 21%고 63%를 가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사업을 주도합니다. 땅 주인은 미얀마 국방부 병참장군실, 즉 군부입니다. 포스코는 땅을 빌린 대가로 매년 군부에 180만 달러, 약 20억 원을 최장 70년 동안 지급합니다. 포스코는 군부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임대료는 중앙정부가 가져간다며 군부의 수익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헌법적으로 군부는 의회나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사용 내역이라는 이런 것들도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포스코의 주장과 달리 국방부 땅 임대료는 군부의 독자적인 수익 사업입니다. စာချုပ်စာတမ်းတွေအရဆိုလို့ရှိရင်စစ်ထောက်ချုပ်ရုံးကတစ်နှစ်ကိုဒေါ်လာ2 တန်းလောက်ဝင်ငွေရနေတာရှိတယ်ဗောနော်ဒီငွေတွေကတက်မတော်ကသုံးတာလားပြည်သူ့ဘဏ္ဍာထဲရောက်တာလားဗောနော်ဘာလို့လဲဆိုတော့ဒီ အဲ့ဒီ900ကငွေကာကွယ်ရေးဌာနရငွေထဲမှာဝင်ပါတယ် 네, 다 군부의 수익으로 돌아간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댓글에서도 이거 군부 잘못이지 포스코가 무슨 잘못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의 이제 헌법을 생각했을 때 이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이제 그거는 그냥 군의 일탈 아니냐. 이거 포스코가 그걸 어떻게 알고서 이거를 피해가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미얀마의 헌법 구조 그리고 미얀마 군부가 어떻게 돈을 벌어왔는지 그 역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그 미얀마 헌법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수치, 아웅산 수치, 이제 노벨 평화상도 받은 민주화의 상징. 이분이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아 미얀마가 민주화가 됐구나라고 흔히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근본적인 미얀마 군부 중심의 그 정치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형식상의 민주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헌법의 내용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헌법 그래픽 미얀마 헌법 잠깐만. 그래픽. 네. 여기 보면 첫 번째 군 통수권자는 군 총사령관이다. 우리나라의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죠. 그런데 미얀마는 군 통수권자가 군 총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군한테 독립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뭐 지도라든지 개입을 전혀 받지 않고 군 자체가 하나의 그냥 별개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군 총사령관이 국방장관, 내무부 장관, 국경 담당 장관을 지명하고요. 상하원 의석 4분의 1을 군부에 자동 배정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헌법이 개정되려면은 재적 인원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럼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한다. 결국에는 최소 4분의 1 중에 조금이라도 동의를 해야지만 이 4분의 3을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부 동의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헌법 자체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미얀마가 이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뭐 아웅산 수치 중심의 뭐 NLD 당 이쪽이 뭐 당연히 우세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좀 민족 구성 문제들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개헌 요건을 맞추는 게 매우 힘듭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미 이전부터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부터 국제사회가 엄청 미얀마를 압박했어요. 너네 이제 너네 좀 이제 민주화 해라, 이제 경제 개혁해라라고 하니까 이제 군부에서 이제 부담 느껴가지고 2008년에 이러한 좀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헌법을 이제 일방적으로 개헌한 다음에 이제 정권을 이양하는 형식으로 네, 이제 네.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지요. 네, 군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 헌법도 못 고치는 상황인데 군부 자체가 지금 엄청난 지금 권력 집단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럼 그 자금을 모으는 법도 특색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미얀마 군부가 좀 특이한 게 이제 그 군 자체가 하나의 가족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직업군인들은 뭐 물론 부대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군으로 출퇴근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미얀마의 군인 가족들은 다 한 부대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동고동락을 하는군요. 그렇죠. 군 부대 자체가 하나의 마을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끼리끼리 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과는 이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미얀마 군인들이 이제 저임금 고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미얀마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든 조직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MEHL이라는 이제
이제 재향군인복지회 뭐 이런 조직인데 이게 네네. 우리가 흔히 뭐 재향군인복지회 하면 그냥 뭐 복지 사업을 위해서 좀 있는 하구나. 우리나라도 좀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라고 뭐 하는데 회관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는 미얀마에서 손에 꼽히는 이제 대기업 우리로 아. 치면 뭐 삼성 뭐 현대자동차급 되는 기업인 거예요. 2위인가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네. 규모가 있군요. 네네. 우리로 치면 현대자동차 정도 되는 그룹인 거죠. 네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 군부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이 MEH를 이용해서 각종 사업권을 이 장악을 해요. 그 중 하나가 이제 가스전 사업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돈을 벌어야 하는데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외 기업들이 이제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려면은 MEHL과 이제 합작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얘들은 기술이 없어도 돈을 벌고 그리고 해외 기업은 기술을 갖고 들어와서 이제 MEHL한테 배당금 형식으로 돈을 주는 거지요. 네. 피엔캐로님이 일타 강사 같다. 감사합니다. 네. 말투가 너무 딱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시는 말투셔가지고 유경선님이 아. 정말 기자다운 기자네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공부는 해야지 기자지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네. 아이스 돌체 라떼님도 이사나님도 어학원 강사 목소리 같다고. 엄마가 자랑스러워하시겠네요. 혹시 보고 계십니까 지금? 네. 아마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일을 안 하시기 어머니. 때문에. 네. 네. 아무튼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제 그냥 단순하게 합작법에는 끝나지 않고 이제 부의 대물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나만 누리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식도 먹여 살려야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한국의 어떤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내가 돈 많잖아요. 그럼 우리 자식들은 해외 유학을 보내요. 뭐 영국 이런 곳에 유학 보내가지고 공부하고 와라. 그리고 이제 가족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기업을 만들어서 이 가족 기업에 계속 사업권을 주고 같이 합작 기업 만들어서 또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들은 그냥 돈만 버느냐? 이제 군한테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이제 충성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기부를 해요. 사업을 사실은 거기서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의 주는 거죠. 수납을 하면서. 그렇죠. 사실 이게 엄청 옛날- 끈끈한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우리나라 옛날 그렇죠. 사실 예전 과거에 네. 있었던 일들이죠, 사실은. 네. 근데 문제는 이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제 로힝야 학살 사건에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기부를 했는데 이제 로힝야 학살 작전을 그 군부는 클리어런스 프로젝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청소인 거예요. 인종 청소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기업들이 돈을 기부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 미나옹 흘라인 장군의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자기 사이트에 자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제 여기 인종 청소를 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감사하다면서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 해서 이게 기록이 지금도 공개되어 있어요. 네. 대문짝만하게. 네네네. 그냥 그렇죠. 낱낱이 네네. 자랑하듯이 네네. SNS에서 나 뭐 받았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미얀마가 상당히 많은 자원도 갖고 있고 충분히 이제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군부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꾸려지고 이제 이 군과 유착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성장하다 보니까 뭐 기업가 정신이니 뭐 창업인이 이런 것으로 성공하기는 힘든 구조인 거죠.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려면 군부와 연줄이 닿아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군부가 이제 1988년도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이후로 계속 정권 잡고 있다가 2011년도에 이제 그 정권을 이제 평화롭게 이양을 하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8년도에 이미 자기네들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제 개헌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와 드디어 이제 민주화가 됐구나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군부들은 다 이제 이런 이해관계, 이런 각종 기업들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런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결국 군부랑 친하게 지내야 한다. 사실 군사 정권을 경험한 나라들한테는 자주 그쵸, 볼 수 일이죠. 있는 일이죠, 사실은.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쓰비시 상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서울 지하철 사업권이라든지 포항제철 이제 건설 사업을 따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군사 정권한테 돈을 기부한 사실이 뭐 미국 외교부 문서로도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되게 미얀마랑 좀 신기할 정도로 친했던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 미나우 훌라잉 장군은 아니고 이제 옛날 군부 정권에서 그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기업인 한 분을 만나요. 그분이 누구시냐? 김우중 회장님이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김우중 회장님의 기업 뭐냐 대우 인터내셔널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대우 인터내셔널이 이제 포스코를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사업을 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그 2000년도에 발견한 그 슈에 가스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스전 사업입니다.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친하면 좋죠. 당연히 뭐 이제 적당히 사업하면 좋은데 이게 수준을 넘어서 불법적인 행위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2006년에 뭐 미얀마에 불법 무기 수출했다가 걸려가지고 대표이사님이 이제 재판 가가지고 징역형 선고받고 결국 집행유예로 끝났지만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네네. 네, 지금 참 그렇습니다. 네, 이 비슷한 사례가 하나 군함 수출건이 또 있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죠. 2019년 12월 24일 미얀마 해군 창설 72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이번에 군부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훌라잉 장군과 군 수뇌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미얀마 군부가 새로 구입한 군함이 취역했습니다. 모아따 마함, 길이 122m, 무게 12,000톤으로 미얀마 해군의 함정 가운데 가장 큽니다. 헬기 2대, 장갑차 15대, 무장병력 250명을 실을 수 있는 상륙 수송함입니다. 이 군함은 한국이 만들어 수출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국 기업 대선조선입니다. 군함을 수출할 당시 이미 미얀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대량 학살한 사건 때문입니다. 대선조선의 최대 주주는 수출입은행, 즉 한국 정부입니다. 대선조선은 자기들은 국내 기업의 주문을 받았을 뿐 미얀마 군부와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선조선이 말한 국내 기업은 누굴까? 취재 결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군부의 요청에 따라 주문을 넣었고 배를 받아서 미얀마 군부에게 넘겨준 것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무기를 구매 대행해준 겁니다. 네, 아. 미쉐리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혼자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해가 쏙쏙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약간 좀 어렵다는 평이 있었는데 계속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런 댓글들이 네. 달리고 있습니다. 심연미님은 팔 걷어붙인 거 보시라고 미얀마 가면 군부 따기 때 난리실 것 같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코로나 정부가 아니고 지금 사실 미얀마 상황이 이렇지 않으면 진짜 현장 취재도 갈 수 있고 사실 네.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옛날 같으면 갔었겠죠. 네네. 상황이 이래서. 네. 근데 사실 군함을 구매 대행하는 거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인 것 같아요. 명품은 구매 대행한 소리 많이 들었는데 군함은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런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뭐 인도네시아도 했고 뭐 칠레도 했고 많이 물론 이제 포스코에서는 이건 군함이 아니라 다목적 지원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목적 지원선이 뭐냐? 그래서 이게 뭐 정식 용어냐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양한 목적을 위해 쓸 수 있는 뭐 지원선이래요. 약간 조어예요,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뭐 치면 나오긴 하는데 막상 쳐봤을 때 막 이상한 막 탐사선 같은 게 나와요. 우리 여기서 보면 아까 그림 보셨겠지만 약간 군함의 모양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모양의 다목적 지원선이라는 거는 흔치 않더라고요. 뭐 다목적 지원선을 가지고 뭐 사실은 이렇게 장군이랑 군 수뇌부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짜잔하고 보여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 이게 웃긴 게 물론 이제 다목적 지원선을 주장을 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이 배를 이제 수출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곳이 대선조선이에요. 대선조선이라는 곳은 이 배를 만드는 곳인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은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선조선이 방위사업청에 저 이 LPD라는 것을 수출하고 싶어요. 미얀마 군이 사용할 거고요. 이제 걔네들 군수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한답니다. 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방위사업청이 안 된다. 왜냐면은 미얀마는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고 그리고 북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다음에는 포스코가 나서서 우리가 다목적 지원선이라는 것을 수출하려고 한다. 이제 대민 지원이 목적이고 이제 다목적 지원선이기 때문에 뭐 물론 해군이 쓰긴 하지만 이제 우리 완전 평화적인 목적으로 쓸 거예요라고 했고 근데 이게 허가가 나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적절한 비율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폭탄을 수출하고 싶습니다라고 이거 폭탄을 수출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폭탄 안 돼 위험해. 그러면은 제가 도시락을 수출하고 싶은데 이게 폭탄 기능이지만 도시락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도시락 수출하는구나. 포장을. 네, 그럼 약간 이런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 이 LPD가 무엇이냐 이게 상륙함이거든요. 네. 이게 상륙함이 뭐냐면 뭐 전쟁 났을 때 우리 흔히 뭐 인천 상륙작전 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배가 가서 거기에 상륙정이 이제 가서 착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군이 전쟁을 치를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함정인데 미얀마 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육군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해군은 조금 이제 좀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 미얀마가 해군에 신경 쓰겠다면서 이제 도입을 한 게 이 LPD 선이었고 이게 지금 미얀마에서 플래그십, 그러니까 기함, 전쟁 나면은 대장이 타는 배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며칠 안 됐어요. 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제 미얀마 그 군 사이트에 올라온 걸 봤더니 민 아웅 플라잉 그 쿠데타 주도한 그 이제 군 총사령관이 헬기를 타고 여기 이 LPD 선에 내려서 그 해군 훈련을 이제 지도했다. 여기서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대민 지원 용입니까? 아니죠. 네. 수뇌부가 타고 네. 지휘를 하는 지휘선이 어떻게 대민 지원선으로 그러니까요. 둔갑할 수가 있느냐 네네. 의문이다. 그쵸. 그러네요, 진짜. 네. 근데 또 이 포스코와 군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사업이 이뿐만 아니잖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MOG라는 기업이 이제 포스코랑 같이 합작을 해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MOG라는 기업이 이제 과거 가장 첫 번째로 만들었던 그 가스전 합작 사업이 미국의 이제 석유 회사랑 같이 했던 야나다 가스전이라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좀 기존의 미얀마 주민들이 땅을 뺏기고 이제 집이 불이 타고 이제 살해당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그 유노칼이라는 그 미국 석유 기업이 이제 뭐 수백억, 수십억,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이제 합의를 해야 했어요. 근데 이 비슷한 사건, 그러니까 이 비슷한 소송이 우리나라에서도 제기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포스코를 상대로 미얀마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포스코가 이제 그 슈에 가스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가스를 이제 퍼요. 그러면 이제 LNG 가스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디로 수출하냐면은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거든요. 네. 근데 이 중국으로 수출하기 전에 이거를 이제 그 수송하기 좀 편하게 이제 좀 저장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공하는 곳이 그 육상 터미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육상 터미널을 짓기 위해선 땅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 땅이라는 것이 이제 미얀마가 원래 이제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땅에 소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사용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용권을 가진 주민들한테 이제 포스코가 허락을 받아야지만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들의 허락을 받고 이 땅을 내가 대신 사용하겠다. 그쵸. 근데 이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포스코 혼자 갔느냐? 그게 아니라 그 지역평화발전위원회라는 사람들이 와요. 이 지역평화발전위원회가 무엇이냐면은 당시 군부가 지역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역의 일종의 행정 조직을 만든 건데 이 지역평화발전위원회라는 곳에 그 구성원들은 다 군 출신 인사들이고 사실상 전직 군부의 그런 사람들이 가서 지역평화위원회 이런 이름을 가진 게 참 평화롭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보통 평화롭지 네.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포스코랑 군부 출신 군 출신 인사들이 같이 다니면서 너 땅 사용권 나한테 줄래라고 하는데 누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땅 사랑하고요. 제가 오랫동안 여기서 농사지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되게 그 형님들 같이 가가지고 그죠. 찍을래 말래 이런 거잖아요. 네, 그죠. 편하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편하게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너 여기 이거 보고 서명이 하면은 네, 서명하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고려대학교 로스쿨의 이제 박경진 교수님께서 한번 이 유노칼 그 미국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네. 비슷한 게 우리나라 포스코 사업에도 있지 않을까 해서 가봤더니 그 주민들을 만나봤어요. 너가 이거 뭘 보고 어떤 내용으로 서명했는지 아느냐? 모른대요. 너가 얼마를 보상받는지 아느냐? 모른대요. 왜 했냐? 안 하면은 제가 잡혀가거나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네. 심지어 지역평화위원회 활동하신 분까지 이건 좀 불공정한 계약이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군부가 정권을 잡은 상황인데 상황이 조금 더 계속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긴 취재를 하시면서 느낀 점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사실 이게 우리한테는 새롭지만 미얀마 국민들한테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포스코에서는 아니다.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포스코는 그냥 기업이 아니라 이제 대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우리의 은퇴자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포스코라는 기업이 그냥 단순하게 이제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는 기업인 것이죠.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미얀마 상황 보면서 이제 광주를 떠올리고 있는데, 근데 이 포스코라는 기업이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그리고 윤리 경영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다들 ESG 경영 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댓글로도 그런 지적이 많으셨어요. 네. 네. 네네. 더 네네. 얘기해 아, 주시면. 네네. 아니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포스코의 잘못이 아니고 왜 포스코 우리 기업인데 왜 우리를 공격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다고 그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돈 벌면 좋지 왜 뭐라 하냐 이런 식의 네네네. 반응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약간 고민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우리가 막 어떡하지, 무조건 나가라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고민을 했는데, 마침 그때 제가 책자를 받았거든요. 그게 이 책자였는데, 들고 오셨어요. 네. 언론 윤리 현장. 무슨 내용이 있길래? 네, 그래서 이걸 딱 읽어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이 필요하다. 언론은 인권을 옹호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추구한다. 이런 내용이 있길래 우리가 언론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결국 인권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선을 지향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런 취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시대 참된 언론인 그러네요. 이유경 기자. 부담스럽네요. 되게. 많은 분들도 감동하셨어요. 네,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며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책 시간입니다. 네. 노재필 기자. 이럴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인기가 좋으시네요, 노재필 기자. 아니 심은정님이 3분 카레냐 2분 햇반이냐 하셨는데 그래도 4분 남았어요. 예. 햇반 2분 돌리면 되나요? 네. 아니 저 참된 우리 이유경 기자가 언론 윤리 강령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컷을 외치고 계시면 이 선배 기자로서 이게 맞는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서 거기 나올 줄 몰랐어요. 저희가 마지막 이 헌장을 딱 듣기 위해서 기다렸거든요. 네. 아무튼 네. 응답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네. 큐시트 랩을 겨우 면했다고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계세요. 저희 팬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제가. 네. 그건 인정합니다. 네, 와, 그렇죠. 진짜. 오늘 저희가 단독 기사로 이제 뉴스 데스크를 시작을 할 텐데 법무부 지난번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네. 제가 오늘 땡땡을 또 갖고 왔죠. 그러니까요. 땡땡 네. 요청. 뭘 요청했을까요? 땡땡.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사 3명이 그 당시에 96만 원짜리 기본납법 피해가게 했는데 맞춰가지고. 2명에 대해서 굉장히 중징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땡땡이 이제 징계의 이름인데 뭘 것 같습니까? 채팅창에 아무도 안 퀴즈입니까? 적어주시긴 하는데. 예.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왜 제가 땡땡을 갖고 왔냐면 타사가 이거 받아쓰기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기사를. 그렇죠. 그래서 혹시 제가 스포할까봐 일부러 땡땡으로 했어요. 3분 남았으니까 이제 지금 뭐 시간 다 말씀해 됐기 때문에. 파면, 입대, 해임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면직 요청을 했어요. 면직 요청을 했는데 네. 원래 3명이잖아요, 검사. 정 의원님 면직 맞추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음식 얘기, 중국 음식 얘기 하시는 분도 있네, 벨린스님. 네, 아무튼. 근데 이제 3명에서 왜 2명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요청했느냐. 네네. 근데 법무부의 얘기는 뭐냐면, 조사를 해봤더니 그 한 분은, 그 검사 한 명은, 3분이 갔다 그랬는데 2명 그렇죠. 말고 1명. 한 명, 그 한 명은 술을 원래 못한대요, 건강상의 이유로. 그날은, 집에 애들이 아파가지고 일찍 퇴근한 걸로 확인이 됐다고 이렇게. 근데 그럼 웃기잖아요. 그럼 그 3명 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그럼 굉장히 엉뚱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오늘 신규 확진자 532명인데 백신 수급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한 7천만 명분 정도의 어떤 백신이 들어올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의료 자원을 가동을 하게 되면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이 굉장히 집중 못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네.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면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갖고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때문에 수산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검사 시간을 원래 1,800초 동안 그 이걸 돌려가지고 검사하는데 네네. 1만 초로 5배 이상 늘린대요. 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적은 양의 방사능 물질까지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장비도 늘리기로 했고요. 네네. 자, 1분 안 남았으니까. 자,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그 조정안을 만드는 거에 착수를 했는데, 뭐 이제 세금을 좀 낮추고 대출 규제를 푸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모병제, 남녀 평등 복무제, 군 가산점, 제가 세 단어를 갖고 왔는데, 이게 누구죠? 그 박용진 의원이 대선 나가겠다고 하면서 네. 남녀를 최대 100일까지 기초 군사훈련을 다 받게 한 다음에 예비군으로 뭐 돌리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병력이 부족할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을 내놓은 건데 문제는 저출산 시대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문제는 이제 이게 남녀의 어떤 젠더 갈등으로 이제 잘못 비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20대 남성들의 표를 여당에서 많이 좀 잃었다고 이제 그들을 겨냥한 정책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좀 고민을 더 많이 해서 내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끝났네요. 네. 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내일, 안윤절님이 형도 컷 그랬습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네. 내일 새마을운동 조끼 입고 나오시나요? 고구. 내일이 고구죠. 예. 20일.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마중물님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 내일 오시겠죠? 네. 네, 새마을 조끼 입으신 모습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방까지 쭉 사수해 주시고요. 저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